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직방까지는 했으니까 시작 자체는 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중간에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따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 과정 보니까 웬만하면 아마 중간고사는 명제 정도에서 아마 끊길 거야. 거의.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될 건데 항상 중간이 끝나고 기말까지 다 그 기간이 짧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여름방학 때 함수까지는 무조건 끝은 낼 겁니다. 거기까지는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됐지? 자, 봅시다. 지금 나갈 단원이 원인데 이 원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고1 때도 힘들어하고 고2 때도 나오면 고3, 고2, 고3 때까지 원 나오면 항상 우리가 못하거든. 원은 정말로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 하면 맨날 물어보면 딱 대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니들은 동그란 거. 그게 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원이 나오게 된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원문항의 대부분 대다수는 다 무조건 누구를 이용하는 게 기본이냐면 중심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뭐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중심을 이용을 하셔야 돼. 그럼 이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한 가지 작업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중심과 원 위의 점을 반드시 이으세요. 여기서부터 모든 건 시작입니다. 이 하나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중3 때 원단원을 배우는데 저 연습을 너무 안 해갖고 올라와.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원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먼저 중심을 잡아내셔야 되고 그 중심이 보이든 안 보이든지 간에 다음 그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을 있는데 그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예를 든다면 원을 이렇게 그려냈을 때 중심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면 원 위의 점들은 무수히 많거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놈을 아무나 있느냐가 아니야. 문제 보면 이어야 될 점이 보여. 일단 걔를 이어놓고 시작하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한 가지를 먼저 하시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총 3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3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됐을 때 원을 중심을 잡아냈을 때 이 중심에서 원 위의 점을 예를 들어 어떤 점 2개를 이었다라고 친다면 표현 이해 갔어? 여기까지 이었다라고 친다면 됐니? 그랬을 때 원 자체의 정의가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중학교 때 배워? 뭐라고 표현하니 이거? 반지름.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문자는 대부분 소문자 R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지름에서는 외정원일 때는 대문자 R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건 문제의 형태에 따라 바뀌고요. 어쨌든 소문자 R 해가지고 반지름 이렇게 있게 된다면 그랬을 때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 더 가셔야 될 건 이때 이 만나는 점 2개를 이은 점 2개를 잇게 되면 얘가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 나오게 되니? R이 서로 어떻게 돼? 같잖아. 그럼 무슨 삼각형 나와? 이등변 삼각형 나오게 되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반드시 뭐 떠올리라 그랬어? 무슨 이등분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고 가라? 무슨 이등분? 수직 이등분. 다시 무슨 이등분 반드시 갖고 가라고? 무슨 이등분? 수직 이등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수직 이등분을 갖고 가라는 건 중심에서 어쨌든 요 밑변에 대해서 무슨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얘가 수직으로 몇 등분을 해? 2등분을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 2등분의 개념인 거고 이렇게 수직 2등분이 되게 된다면 하나의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 나오지? 직각삼각형 나오면 당연히 뭐 떠올려야 돼? 가장 기본은 무조건 뭐 떠올려야 돼? P. 그렇지. 수직 이등분하게 되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피타, 보라스까지.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갖고 가셔야 돼, 항상.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 갖고 가시는 게 기본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원이 있고요. 다음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납니다. 곡선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다시 누구하고 만난다고? 직선. 됐어? 직선과 만나는데 만나는 점이 교점이 지금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지. 그럼 우리는 이 경우를 뭐라 한다 그래?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니? 그렇지, 접한다. 표현 이해 갔어? 곡선과 곡선은 아니야. 표현 이해 갔니? 지금 써먹는 것.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과 만나서 얘를 접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다시 원 나오면 뭐이요? 원 나오면 뭐이요? 그렇지. 다시 뭐이요? 중심 이용. 중심 이용한다는 건 누구랑 누구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중심과 다음 누구를? 원 위에 쪽을 무조건 뭐 하라고?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원 나오면 뭐 이용한다? 그렇지. 무조건 중심 이용. 됐니? 원문항의 80% 이상 최대 뭐 100%까지 거의 다 90%까지는 중심 이용이야. 중심을 이용한다라는 건 중심과 누구를 원 어디 점을 위의 점을 뭐해라 이어라. 일단 니네가 읽고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니까.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에서 중심을 잡아냈을 때 이어야 될 점이 하나 보여. 요 경우에 어떤 점이 이어야 되겠니? 그렇지, 접하는 점. 이어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마다 이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을 읽느냐는 문제에서 찾아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걔를 뭐 하라고? 일단 이으라고, 이 접점을. 표현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여기 중학교 때 배워요? 읽게 된다면 이 중심과 얘의 점을 접점을 이은 요 노랭이 성분과 다음 이 직선과는 서로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표현. 또 수직이 이어 만들어져. 예를 들어 요 바깥에 점 하나 잡았어? 이렇게 읽게 된다면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져.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사고는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그 스타트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부터? 중심과 다음 누구를? 원 위의 점을 뭐해라? 무조건 이어라. 그 원 위의 점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든 이렇게 만나는 점이든 뭔지 몰라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어놓고 가자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다음 마지막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요. 자, 원이 나왔을 때 중심을 잡고 자, 원 위에 예를 들어 요거 기초만 조금 연습해보세요. 두 개의 점을 이어 두 점을 이은 성분 AP 얘를 우리 명칭상 뭐라고 얘기하니? 얘를 뭐라고 얘기해? 현.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현. 다시 얘를 뭐라고 얘기해? 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다시 기초 연습하면 원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중심 이용. 됐어 안 됐어? 그럼 중심 이용한다는 건 중심과 누구를? 원 위의 점을 뭐해라? 이어라. 그럼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이어야 되니? A하고. 그렇지. A하고. 그러니까 문제 보면 있는 거 모양이 무조건 보여달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일단 기본 작업.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등변 나오면 뭐 떠올려? 수직 이등변. 표현 이해 갔지? 거기까지 그냥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자 그렇다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다시요? 가장 긴 현은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갔어?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어쨌든 하나의 지름을 잡아서 표현됐어?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이 지름과 원 위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읽게 된다면 됐니? 저 삼각형 ABP라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되니? 그렇지. 누가 직각? 그렇지. 여기까지. 이거 직각 나온다.
됐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면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고 본인이 지금 처음 듣는 사실이라면 저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노트 필기 먼저 하시고요. 쟤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문제풀이를 가셔야 됩니다. 길게 해라 산이야. 오늘은 미리 얘기한 것처럼 11시 반에 끝나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갑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자, 남은 필기는 또 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이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정의에서 이제 기본기는 시작이 될 거고요. 그 원이라는 놈의 식기는 하나의 정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도형의 방정식. 말 바꾸면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표현은 무슨 방정식? 그렇지, 자취의 방정식. 됐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하나의 점, 즉 요 점, 이 정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요놈의 식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르는 거리, 같은 거리 요놈의 식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지름, 즉 소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 이해갔죠? 그러면 결국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자취라는 놈의 식기는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하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 얘기는 무슨 식 찾아라? 관계식 찾아라.
그랬을 때 이 자취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흔적 찾기 에는 우린 때려 죽여도 못하니까 어떻게 접근하라고? 원하는 관계식은 보통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식? x와 y에 대한 식. 그러니까 자취에 대한 요 자취를 놓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x 콤마 뭐라고 놓고 y라고 놓고 풀어라.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래서 얘를 보여드리게 된다면 어떤 하나의 점이 놓이게 될 거고요. 임의의 점 P라는 놈의 시기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 임의의 점까지 예를 들어 조형을 중심 O 다음에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이때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표현이 되는 얼마로 표현이 되는 R이라고 표현되는 즉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선분 OP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 하는 R이 되게 하는 표현이에 갔어 요 놈이 누구의? P의 무슨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왜? 점 P라는 건 동점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P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하나의 뭐를? 원을 이루게 될 테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식화로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는 여기에서만 끝내셔도 원의 정의는 끝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 개념으로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갈 텐데 결국에 어떤 점들이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건 어느 평면상에 좌표 평면상에 놓게 될 것이고 좌표 평면상에 놓게 된다면 당연히 이 하나의 정점 즉 중심에 해당하게 되는 좌표가 존재하게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다음 이 점 P의 자취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식이 점 P를 우리는 몇 콤마 몇이라고 놔야 돼? x 콤마 y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어? 그래서 하나의 정점 5라는 놈의 시기가 좌표가 뭔지 몰라서 이 5의 좌표를 예를 들어 a, b라고 놓고 다음 임의의 점 p까지 거리인데 p를 몇 콤마 몇이라고 놓는다면 x, y라고 놓는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뭘로? r로 표현된다는 얘기랑 똑같고 그랬을 때 얘를 증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선분 OP의 길이가 R이 된다는 건 선분의 정의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점 누구와 누구 사이에 O와 점 누구 사이에 P 사이에 뭐 의미한다? 거리 의미한다. 항상 그건 기본기 까먹지 마시고 그렇다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X좌표끼리 뭐하고? 빼고 Y좌표끼리 뭐한거? 뺀 거 각각 뭐해서? 제곱해서 피타고리 쓰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거 그대로 만들면 루트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뭐의 B의 완전제곱이 뭐? R로 표현이 될 것이면서 얘를 그대로 루트 꼴배기 싫으니까 정리해주게 되면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은 뭐제곱? R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걸 원의 기본적인 자취,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를 표현을 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랬을 때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이 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표현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기본은 이게 무조건 기본이야. 쓰는 형태의 99%는 얘고 유일하게 하나의 형태만 요 밑에 거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현 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요 놈식기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다음 마이너스 2ax 플러스 다음에 a제곱 얘도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몇 by 2by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슨 제곱? r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됐니? 얘를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다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다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까지 됐니? 여기에서 기억을 하시게 될 건 일단 이 형태를 이렇게 알아보면 귀찮으니까 얘를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시는데 그때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보세요. 기본적으로 x와 y에 대한 2차로 표현이 됩니다. 원의 방정식은. 다시 원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2차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다시 x도 몇 차야? 2차야. y도 몇 차야? 2차야. 됐니? 그러면서 얘네들의 개수가
이 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 달라? 개수 서로 같아 달라? 같아. 둘 다 개수 얼마니? 1.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개수 같다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됐니?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요 놈을 1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표준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인 겁니다. 원래는 표준형이 아니에요. 이건 양함수꼴, 이건 음함수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표현을 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먹으니까 요 놈의 식기를 일반형. 일반형인데 요 형태보다는 문자 A, B, EA, EB 이렇게 놓으면 다 귀찮으니까 얘를 아예 한 방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대문자 AX, 대문자 BY, 대문자 C는 0. 그럼 당연히 일단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식으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 X와 Y에 대한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건 X에 대한 몇 차? 2차, Y에 대해서도 몇 차? 2차로 표현이 돼야지만 원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걔네 둘 중에 하나라도 1차가 되면 원이 아닙니다. 표현 이해 갔니? 다시요. X에 대한 몇 차? 2차. Y에 대한 몇 차? 2차. 그렇게 표현되는 게 원의 방정식인 거고, 정확하게는 요 놈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사용을 해. 됐니? 근데 그러면 굳이 얘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어. 다른 유형 없어. 딱 한 유형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언제 이걸 사용하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유일하게 이거 쓰는 유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방. 구할 때 이때 사용돼. 유일하게. 왜냐면 다시 지나는 점 지나 뭐 하라 그랬어? 점 지나 가장 기본 뭐 해라 무조건? 그렇지. 근 주면 대입, 점 지나 뭐 해라? 대입해라. 기억나지요? 그 내용을 점을 지나서 만약에 대입을 하면 여기 X하고 Y에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A에 대한 몇 차 나와? 2차 나오지. B에 대해서도 몇 차 나와? 2차 나오겠지. 그런 식 몇 개가 존재해? 3개 존재하거든. 그럼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2차 3개 놓고 연립해서 푸는 것보다 여기에다 갖다 넣게 되면 X하고 Y에 갖다 넣을 거기 때문에 문자 A, B, C에 대해서 얘는 차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1차의 형태로 식 몇 개가 나타나게 돼? 3개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세 점 지나는 원방을 쓸 때는 반드시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 요 형태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어? 가장 단순하게 요거 하시는 거고, 원래 가장 기본은 원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뭐를 이용을 하는데, 뭐 이용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원 나오면 중심 이용. 그럼 그 중심 이용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건 당연히 가장 기본인 뭐에? 그리시는 겁니다. 무조건 그려야 돼. 머리로 푸는 게 아니야. 여기는 도형과 좌표평면이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도형하고 좌표평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자꾸 좌표평면으로 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그렇게 푸니까 그러면 망해요. 겁나 어렵습니다.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도형이 나오면 좌표에 옮겨, 좌표에 도형이 나오면 그냥 도형으로 풀어. 그게 훨씬 편하거든. 그러니까 도형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려면 기본은 그리시면서 자꾸 뭐 이용하는 연습을, 누구를 이용한다? 중심 이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자, 정돈하시고요.
자,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요놈의 식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외우려 그러면 헷갈려. 표현 이해 갔어? 예,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안 외우려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X축에 뭐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 그랬어? 접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X축 딱 그리시고 거기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세요. 시작. 거기 뭐 빈 공간에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 필기하신 분들 요 밑에다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모양 말고. X축을 먼저 그리시고 너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너도 하나 더 있어. 너도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둘 됐고. 뭐 이렇게 많이 그려. 두 개만 그려. 이상이. 하나 더 있다. 그렇지. 아니지. 그건 접하는 게 아니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오케이. 셋 됐고. 오케이. 됐고. 오케이. 그렇지. 보세요. 이제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림들을 잘 그리셨는데, 그러니까 그 모양을 봐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야.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쉬우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X축에 대부분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X축의 어느 쪽에서도 아래에서도 X축에 접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이제 봐라. 봐. 원 나오면 뭐이요? 중심이요. 원 두 개 그렸지? 각원의 중심 잡아.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중심과 누구를? 원. 위에 점 뭐 하라 그랬어? 이으라 그랬지. 시작. 원 두 개 가지고 이어. 그 다음 표현이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표현 두 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그림에다가, 저 그림에다가 그냥 하세요. 저 그림에다가. 오케이. 됐고. 에헤. 저 그림 각각의 원에서. 그렇지. 아니, 너무 붙였어. 원 두 개 따로 떨궈서 하나요? 그렇지. 됐고. 아니지. 원 두 개 각각의 원에서 중심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과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필기한 거 봐. 원 위에 점 뭐 하라고? 이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있고. 에헤, 거기 중심 이은 거는 지우고. 그거 필요 없어. 한점. 그렇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일 때 사용해라. 그때 사용. 자, 다시
지금 아직 안 잡히신 분들 보세요. 이 연습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제일 처음에 얘기한 중심 이용한다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거 건드리는 작업만 하시면 웬만하면 여기에서 정말 특이 유형 빼놓고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가 외우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단어는. 근데 그 작업을 계속해서 연습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다시 갑니다.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일단 누구를 잡고 중심을 잡았으면 이 중심과 이 원위의 점을 잇는 거라니까. 다시 중심 이용한다. 중심과 누구를 이어라? 원 위의 점 이어라. 됐냐 안 됐냐? 원 위의 점은 일단 여기 있는 원 위의 점을 이으라는 거야. 여기 있는 원. 이 원의 중심 잡았으니까. 표현이에 가서 그러면 쌤 저 무수히많은 점 중에 누구 이어요? 사실 X축과 뭐하고 있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두 점 만나잖아. 그럼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뭐 한다 그래 우리는? 접한다 그러잖아. 그럼 X축과 접하니까 그 당연히 무슨 점을? 접하는 점 이어야 된다고 무조건. 이 점 하나라니까. 이거 하나를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거부터 시작이야 원단어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수식 하다 보면 어차피 대부분 익혀지고 뭐 어차피 다 익혀져. 저 작업 하나 하는 거라고. 이거 하나.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하실 때.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여기까지 이었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접하는데 직선과 접해, 곡선과 접해? 직선과 접하잖아. 그럼 직선과 접하니까 당연히 무슨 발까지? 수선의 발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한 번 더 갑니다. 다시요. 중심 잡아. 그러면 이 뻘갱이 중심과 요 원 위의 점을 잇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원 위의 점 몇 개여야 되겠니? 그림 모양 보니까 하나. 표현 됐냐 안 됐냐? 이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이연. 다음 뭐 표현? 수직 표현. 직선이니까. 표현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원을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중심 나오고 되고 그럼 중심을 A, B 다음 요 길이를 반지름 뭐 R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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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만 내면 되니까 보세요. 이 점과 접점을 이었는데 얘가 X축과 서로 어떻게 돼? 수직으로 만나지. 즉 이 노랭이선은 X축의 수직이야.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똑같을 거거든. X축 수직, Y축 수직, X축 평행, Y축 평행 이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 똑같다 그랬어? 좌표 같다 그랬잖아. 요 두 점에 무슨 좌표 똑같니? X좌표 똑같아.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이 길이 R과 요 점에 무슨 좌표의 차랑? 두 점에 Y좌표 차랑 같아 달라? 같지요. 그럼 여기에서 R하고 누구하고 같은 거야? R하고 뭐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R하고 B랑 똑같아. 표현 됐니? 한 번 더 갑니다. 다시요. 얘 중심 A, B 반지름 뭐를 잡아? R을 잡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다시 이 점과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똑같을 것이고? X좌표 똑같아?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R이란 놈의 식기는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의 차랑 똑같아? Y좌표랑 똑같지? 그러면 여기선 R하고 뭐랑 똑같니? 그렇지. 마이너스 B랑 똑같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이때 A하고 B는 좌표기 때문에 양수하고 음수 둘 다 존재할 수 있고 R이라는 건 반지름, 즉 길이니까 무조건 무슨 수만 나와야 돼? 양수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요 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반지름 R이라는 놈의 식기랑 중심의 Y좌표의 무슨 값이? 절대값이 같다라고 우리는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어. 표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계 형태를 총 2개 아니면 3개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걸로 먼저 하나를 보여드리게 되면 기본기는 여기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퉁쳐서 끝을 낼 겁니다. 보통 원방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무슨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표준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 표현에서 중심이 몇 콤마면 A, B 다음 반지름이 모인 원을 의미해 R은 원을 의미하잖아. 근데 R하고 B하고 서로 어떻게 돼?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요 놈식에서 여기 부분을 뭘로? R로 바꾸셔도 돼요. 표현됐니? 또는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뭐에 b의 완전제곱은 다음에 b 대신에 y 대신에 뭐를 갖다 넣어도 b를 갖다 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쌤 여기 뿔만 바뀌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림 모양 보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이해하니?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써? 상관없어. 나는 위에 개편에 위에 거 쓰시고 난 아래 개편에 아래 거 쓰시라는 거야.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X축에 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느 축에도 Y축에 뭐하는? 접하는 뭐가? 원이 존재할 거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Y축 그으시고요. 다음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봅니다. 자, 다 그었으면 당연히 그 원들에는 뭐가 존재할 것이고 중심 존재하겠지? 중심 잡아. 다음 중심 이용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어 놓으시고요. 이으면 당연히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그놈의 식기가 수직까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 몇 가지 됐니? 자 그러면 중심좌표 A, B 잡습니다. 중심좌표 A, B 잡아. 반지름 R 표현하시고요. 다음 거기 수직이었으니까 Y축의 수직이야. Y축의 수직이란 표현은 무슨 좌표 똑같아? X좌표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길이와 Y축 수직이니까 Y좌표 같을 겁니다. 미안.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고노무식께서 그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과 다음 접하는 점의 무슨 좌표의 차? X좌표에 차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Y축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 R과 문자 중심 A, B 했을 때 누구랑 똑같겠니? A가 아니라 정확하게 절대값 A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고 무슨 A가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A 나올 수도 있어. 그거는 당연히 그림 보면서 판단하면 돼.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러면 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요놈의 식에서 Y축에 접한다는 말이 나오면 원방을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 여기 A 썼으면 여기를 R제곱이 아니라 뭐 사용해도 상관없고 A제곱 표현 됐냐 안 됐냐? 또는 요놈의 식을 R제곱을 쓰게 되면 여기는 뭐라고 놔도 상관없고 시작 X 마이너스 R의 완전제곱 플러스 다음 Y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표현이 같이요. 뭘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물론 이때 여기 구호 양이냐 음이냐는 문제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표현이 갔니? 뭘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현 됐냐 안 됐냐?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데 그러면 X축, Y축 그리시고요. X축, Y축 좌표평면 하나 잡으시고 다음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는 지웁니다. 세 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림.
자, 다 되셨으면 기본 작업들 하시고 기본 작업들 하시고 기본 작업하시고 중심 A, B 잡고 오케이. 자, 중심 기본 A, B 잡고 반지름 R 표현하고 자, 그러면 요때는 R하고 뭐하고 똑같겠니? 시작. R은 절대값 A 또 절대값 B 됐어 안 됐어? 표현됐니? 그러니까 얘는 모양에 따라서 함수식을 잡을 때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a의 완전제곱은 뭐제곱? a제곱 또는 요 부호에 따라서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가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냥 냈냐 안 냈냐? x-b의 완전제곱 플러스 y-뭐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또 뭐제곱? b제곱 4분면했다. 표현 이해갔니? 다음 x-r의 완전제곱 플러스 y-r의 완전제곱은 뭐제곱? r제곱.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어? 이렇게 잡아내는 여러가지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외워? 힘들어. 모양에 따라 바뀌니까.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 식들을 다 외우고 간다고? 못 외워 그냥.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모양상 그냥 그려내고 그냥 기본 작업해가지고 찾아내면 끝이라는 거야. 식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그 연습하시는 게 훨씬 편해. 처음에 당연히 위에 있는 거 내용 보면 게 편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처음엔 그렇겠지. 나중 되면 머리에 기억 안 남으니까 어쨌든 기본 작업해서 접근하는 걸 가시는데 이때 이 마지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좀 더 내용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얘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된다면 보세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존재하게 되면 일단 예를 들어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다음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뭐 할 수도 있어?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 다음 3사분면에서도 X축, Y축에 또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2사분면에서도 동시에 접할 수 있을 거야. 표현 이해갔니? 일부러 조금 알아보기 쉽게 크기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봐야 돼. 이거는 원 나오니까 뭐 이용을 하는데 원 나오면 뭐 이용? 중심 이용.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이용? 중심 이용. 그러면 중심과 어떻게 하라고? 중심 이용한다는 거야. 중심과 원위의 점을 뭐 해라? 이어라.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만 뭐라는 거야? 그림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표현 이해갔니?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쳐다봤어. 몇 개 점이어야 되니? 그렇지. 두 개의 점이 무슨 점이 돼? 점이 되겠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냐? 여기까지 이해갔니? 안 끝났습니다. 봐. 계속 봐. 안 끝났어. 계속 봐.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기본 작업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 달라? 같지? 반지름으로 같아.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됐어? X축과 Y축이 서 있잖아. X축과 Y축은 서로 어떻게 만나니? 이 X축과 Y축은 서로 만나. 어떻게 만나? 식으로 만나.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도형 보세요. 도형 보여?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지. 정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당연할 거 아니야. 왜? 90, 90, 90에 여기 90이잖아. 양력 길이 똑같거든. 정사각형 나온다는 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기본적으로 써먹는 겁니다. 기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그 얘기는 얘의 모양을 바꿔서 우리가 이 식에서 여기까지 표현했을 때 좀 더 가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점을 잡아 중심 원위에 점 잡았어. 와 중심 잡았어. 원위에 점 뭐 해야 돼? 이어야 돼. 몇 개 점 이어야 되니? 그렇지. 빨리 계속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이어야 될지를 항상 못 찾으니까. 표현됐어? 그럼 이 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만 보시고 거기 위에 점 잡아 이어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요 도형 뭐 나올 거라고? 정사각형.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는 됐어? 그랬을 때 이 점과 원점을 이으면 일직선 나올 것이고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나와야 돼? 여기 45도 나오면 1대 1이잖아.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도 직선 나오면서 정사각형 나오면서 45도 똑같으니까 얘 한 점, 중심, 원점 다음 중심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존재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꺾이지 않아. 반드시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존재하게 돼. 여기까지는 됐어?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 그렇지. x.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보세요. 다시 갑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중심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요놈식이 중심 존재하니까 당연 원위의 점, 이원 위의 점이야. 이어 수직이야. 표현 됐냐 안 됐냐? 얘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다시 한 번 더. 여기 원에도 중심 존재할 테니까 이어 다음 수직이니까 얘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여기까지 됐어? 그렇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중심, 원점, 중심 이으면 일직선상에 놓여 안 놓여? 놓여.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이 직선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기가 방금 전에 정사각형이 요 직선에 의해서 잘렸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y축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 각의 크기 몇 도? 45도. 여기도 몇 도? 45도. 그럼 이 뻘갱이하고 노랭이는 하나의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니? 그렇지. 수직으로 만나지.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 배워 우리는? 마이너스 1 나온다라고 배웠거든. 근데 얘 기울기 얼마짜리였어? 1짜리잖아. 그럼 얘 기울기 얼마짜리 돼야 돼? 마이너스 1짜리 나와야 돼. 그러면서 원점 지나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마이너스 x라고 표현되겠지.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차라리 외운다라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표현 이해갔어? 원 나오면 뭐이요? 중심. 그렇지. 다시 원 나오면 무조건 뭘부터 떠올리라고? 중심.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이 다시 뭐가? 중심이 y는 누구? x 위에 있던가? 표현 이해갔니? 또 y는 누구 위에? 마이너스 x 위에 반드시 존재해. 얘네를 벗어나는 것 상에선 존재해 못해? 못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다시 y는 x나 y는 누구 위에 존재한다고?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고. 표현 이해갔니? 됐나요? 자 그럼 그 얘기는 예제를 들어드리면 요 놈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지울게요.
일단 필요하신 건 여기까지 먼저 정돈하시고요. 여기 아래 지웁니다. 여기 왼쪽도 지워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건 나머지 필기 좀 이따 하시면서 예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다시. 자, 보시면 문제에서 일단 중심이 이러한 몇 차함수 위에 2차함수 위에 존재하고 있고, 다음에 x축과 y축에 뭐 하게 되는, 동시에 뭐 한다 그랬어? 접하는 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구하고 그 각각의 원들의 무엇의 길이의 합을, 반지름의 길이의 무엇을 합을 뭐해라? 구해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다시 항상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뭐해라? 그래프 뭐해라? 그려라.
다시 항상 뭐 하라고? 그림 그리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림을 그리면서 모양의 머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돌아가는지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가시면은 얘는 힘들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그래서 일단 요 몇 차 함수를 그려내는데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 y축의 그 정파는 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거든. 그럼 요 놈식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요 2차 함수를 그리려면 일단 2차식 나왔어. 무슨 분의 여부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빨리 뭐부터 확인하자? 판별식부터 확인하자. 판별식 양수 음수. 판별식 양수나 음수나 양수. 그럼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어쨌든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림 정확하게 못 그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무슨 볼록이가 될 것이고 아래 볼록이가 나오게 되면서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 근데 2차 함수 나오면 반드시 뭐 떠올리라 그랬어? 무슨 축? 대칭 축 떠올리라 그랬지. 대칭축이 누구야? x는 마이너스.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대칭축 찍으면 여기 x는 마이너스 1 찍었을 때 지나는 y절편이 0,-5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아래 볼록이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는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놈의 식기 위에 하나의 뭐가 중심이 존재하면서 어느 축과 어느 축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뭐 해야 된대? 접해야 된대. 그럼 동시에 접하는 원을 대강 어쨌든 그려보면 여기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는 지겠지. 여기도 적당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는 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려져 안 그려져? 어딘가 뭔지 모르지만 있으면은 그려질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려는 저 안 그려져?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려지게 될 텐데 그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다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식은 아니 이건 니들이 알아서 우리가 그냥 가자고. 식은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이건 그냥 가면 돼. 중요한 내용은 중심이 누구하고 누구 위에 존재한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이거를 외워놓고 가시라고. 공부하셔야 될 건 이걸 공부하라니까. 표현이 해놨니?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서도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면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야. 이 그래프에 y는 누구를 그렸다면 y는 누구? x.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위에 존재해? y는 x 위에 존재하잖아. 그런데 문제에선 이 중심이 2차 함수 어디 있어야 된대?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y는 x와 요 2차 함수의 무슨 점이? 교점이 중심 나오겠네 무조건. 맞아 틀려?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겨.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시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겨. 한 번 더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겨. 됐냐 안 됐냐? 그럼 교점 2개 생기니까 그때 뭐 구하라? 교점 2개. 교점 2개. 그러면 원의 개수는 원 몇 개 생겨? 2개. 됐냐 안 됐냐? 다음 y는 x 위에만 존재? 하나 더 존재한다 그랬잖아. y는 누구 위에도? 마이너스 x 위에도. 그럼 y는 누구를 그리냐? 마이너스 x 그리면 교점 몇 개 생기니? 2개 생겨. 그럼 원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왜? 여기서 2개. 여기서도 몇 개? 2개. 그럼 원의 개수 몇 개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원은 몇 개? 4개.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가장 기본은 그리라는 거야. 근데 본인이 그림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놈의 식기와 y는 누구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니까 y는 누구? x와의 교점이잖아. 그럼 교점 구하려면 두 함수 뭐 해라? 연립해라. 그럼 요 놈의 식기랑 y는 누구랑? x랑 뭐하고? 연립하고. 표현 됐어 안 됐어? 또 다른 놈의 식기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놈의 식기와
y는 누구하고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이니까 y는 마이너스 x하고 뭐해라? 연립해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저 연립한 놈들이 교점에 무슨 좌표? 저 방정식에가 교점에 무슨 좌표 의미한다? x 좌표 의미한다. 다시 요 방정식의 해가 교점에 뭐 의미한다고? x 좌표 의미한다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요 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쨌든 요 놈이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 나올 거고요. 얘도 현재 인수분해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빨리 뭐부터 하긴? 판별식. 그럼 판별식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실근 몇 개? 2개. 됐냐 안 됐냐? 그럼 교점 몇 개? 2개. 표현 이해 갔어? 됐니? 그럼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교점이 2개 나올 것이고 다음 얘도 연립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몇 x 3x 마이너스 5는 0 요렇게 표현 되겠지? 그럼 요놈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빨리 뭐부터 하긴? 판별식.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식에서 판별식 써서 확인하게 되면 판별식 양수 그럼 교점 몇 개? 2개. 그러니까 원 몇 개? 4개. 각각 2개씩.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원들의 무엇의 합 구하라 그랬어? 반지름의 합도 구하라네. 그럼 반지름을 구하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하고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에 못 씌우는 게 절대값 씌운 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연립한 방정식의 해라는 놈의 식기는 교점의 무슨 좌표야? x좌표지.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를 알면 반지름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아니 인수분해 안 되면 푸는 법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우거든. 이건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 이용하든가.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근해 공식 쓰지 마시고 무슨 식으로 고치라 그랬어? 요놈 풀었을 때 무슨 식으로 고쳐라? 완전 무슨 식으로 고쳐라? 제곱식 고쳐라. 됐냐 안 됐냐? 그럼 완전 제곱식 고치면 x제곱 더하기 x니까 x 플러스 얼마에? 2분의 1의 완전 제곱 바로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변에 얼마가 추가가 돼야 돼? 4분의 1 추가돼야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얼마로? 플러스 5 나올 것이고 그럼 요놈 식기가 4분의 얼마로? 21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 식기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면 얘네들의 완전 제곱 x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 4분의 21이니까 바로 풀면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풀마 루트 붙었으니까 2분의 루트 얼마로? 21로 가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때 x라는 놈의 식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1과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얼마로? 21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교점의 무슨 좌표? 이게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면 반지름은 교점의 x좌표에 못 씌우는 거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무조건 무슨 수로? 양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각각 반지름이 가능한 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얼마? 21 나올 것이고 얘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그럼 여기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얼마? 21 나오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다시요.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도 마찬가지로 두 개 존재하니까 얘를 푸는데 그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완전 제곱식이 낫다고. 나중에 2, 3학년 때 쓰려면. 당장은 근해 공식이 편할 것 같지만 2, 3학년 넘어가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편합니다. 식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해 갔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1차까지만 알면 되거든. 요놈 가지고 만들면 x 플러스 얼마의 완전 제곱? 2분의 3의 완전 제곱. 됐니? 다음 우변에 얼마 들어가? 4분의 9 들어가야 돼요. 됐어? 여기 완전 제곱. 다음 플러스 얼마? 5 들어와. 그럼 얘는
4분의 얼마로? 29 나오겠네. 됐나요?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이 4분의 29니까 x 더하기 2분의 3은 그럼 뭐가 붙어야 되고 뿔만 2분의 루트 얼마? 29 나올 것이고 됐니? 그럼 누구만 넘어가면? 2분의 3만 넘어가면 되겠지. 됐지요? 다음부터는 이거는 그냥 거의 안 하고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한 내용 이용하게 되면 반지름이 가능한 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29하고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얼마? 29 가능할 거 아니야. 됐니? 걔네들의 반지름의 뭐 구하라 그랬어? 합.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 둘 더하면 합하면 얼마 나와? 둘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 루트 29. 여기 합하면 뭐만 남아? 루트 21. 그러니까 합을 이렇게 해서 합을 뭐하고? 루트 몇 더하기? 29 더하기 루트 얼마? 21. 표현 이해 같이. 됐니? 계산식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교점 구하려면 두식 모아는 게 기본이고 연립하셔야 되고 연립한 방정식의 해는 교점에 무슨 좌표 의미한다? x좌표 의미한다. 다시 한번 그 내용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돈이 지우라 시험지 챙겼니? 현주이는? 규리도? 오케이. 그럼 내 잠깐만 남아가지고 보고 시험지 확인만 하고 그럼 가자. 자, 여기 가는 지입니다.
자, 다음 PPT 좀 이따 할 시간 드릴 테니까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가지요. 자, 이번에 하셔야 될 건 원위의 점과의 다음에 어떤 점 또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 유형 나오면 거의 다시 질문한다가 거의 한 7, 80%는 다시 질문해. 얘는 나올 때마다 니들은 매번 질문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원 나오면 뭐이요? 다시 원 나오면 뭐이요? 머리 바꿔가라고. 다시 원 나오면 뭐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중심 찍고 시작하라고. 무조건. 원 모양에서 뭐 이게 이상해.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려. 중심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 고민. 무조건. 됐냐 안 됐냐?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어쨌든 말 내용에 힘들게 최대값 나와도 최소값 나와도 뭐 말이 점이든 점과 직선이든 점이든 뭐 이게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와도 어쨌든 무조건 못 찍고 시작. 무조건 못 찍고 시작. 원 나오면 그렇지. 무조건 중심 찍고 시작. 중심 이용이 기본이야. 다시 무조건 누구 찍고 시작? 중심 찍고 시작. 표현 이해 갔어? 뭐든지 다 중심 이용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의 원이 있고요. 다음에 원 밖에 하나의 점 A라는 놈의 시기가 얘가 정점이 있고 다음 원위의 점 P가 있어요. 근데 이 점 P는 움직이고 있는 어쨌든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럼 원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P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니 움직이니?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이야. 됐어? 앞에서 1학기 때 중간중간 우리 또는 겨울방학 때도 정점 동점 얘기 나오면 동점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건드리지 말아라. 니들은 못하니까 동점 건드리면. 표현 이해갔니? 계속해서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랬을 때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도 있고 또는 무슨 값을 물어볼 때도 있다고? 최소값을 물어볼 때도 있고 또는 선분 A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해갔어?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 선분 AP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자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그 다음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다시 한 번 더 선분 AP 점 누구와 A와 점 누구 사이에 P 사이에 뭐 거리. 그러니까 A하고 P를 잇는 거리라는 건 이런 선분, 즉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이 길이가 가장 뭐할 때? 짧을 때. 또 가장 뭐할 때? 길 때. P가 뭐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러면 자 먼저 그냥 기본기로 가봅시다.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은 니들은 점피 움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움직이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뭐가 가장 짧아 보이니? 1, 2, 3, 4 적당히 집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뭐 3번도 있을 수도 있고 몇 번이 있을 수도 있고 2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1, 2, 3, 4 중에서 AP 길이가 가장 짧은 경우가 나오겠어? P 계속 움직일 때? 아니겠지. 적당히 얘가 가장 짧아지려면 요 근처다리 어딘가 있을 때가 가장 짧을 거야.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여기까지 먼저 이해 갔니? 다시 한 번 더 AP 길이가 가장 길어지려면 요 근처 다리 있어야 돼? 아니 어디 있어야 돼? 이쪽 있어야 돼? 좀 더 뭐 한 뒤쪽 다리, 한 요 근처 다리 어딘가 있어야지 좀 멀어질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근데 여기 근처 다리 어딘지 여기 근처 다리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몰라. 근데 그거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 다시 원 나오면 뭐예요? 그리고 일단 못 찍으라고. 중심 찍으라고. 무조건 중심 찍으라니까. 일단 찍어 놓고 시작하라고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일단 찍어! 제발 좀 찍어 놓고 가는 거야 무조건. 중심. 중심을 찍어. O를 찍어.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P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이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무슨 점 건드려라? 정점 건드려라. 그럼 우리가 원에서 중심을 잡아내게 되면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누구하고 누구 길이래? A, O 길이. 맞아, 틀려. 표현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러면 그때 점 P가 어디 놓이게 된다면 보세요. 점 P가 어디 놓이게 된다.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짧죠. 당연히 여기 있을 때가 무조건 제일 짧을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 최소값이라는 놈의 시기는 성분 누구에서? AO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반지름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최대값은 그렇지. 어디를? 중심 지나게 뭐 하는데 그대로 이어버리면 이게 무조건 최대값.